안녕하세요. 벌레박사 이기상입니다. 시설작물 하시는 분들은 총체벌레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죠. 총체벌레는 시설작물에서 매우 극성이고요. 노지작물에서도 피해가 심한 해충입니다. 크기가 약 1mm 정도이기 때문에 피해가 나타난 후에나 인식할 수 있는 해충이죠. 비단 농업에서만 문제는 아니고요. 일반 가정에서 관엽식물이나 다년생 화초를 키울 때도 피해를 주는 벌레입니다. 총체벌레 완전 방제는 어렵습니다. 낮은 밀도로 관리해주는 관점을 갖고 하는 게 좋겠죠. 이 영상에서 총체벌레 전반에 대해서 다룰 수는 없고요.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시설작물에 국한하여 관리 요령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해당되는 작물들은 오이, 딸기, 토마토, 상추, 풋고추, 피망, 파프리카 같은 고추류 작물이고요. 참외, 수박, 화해류 등도 포함되고 온실에서 재배되는 과수류 작물 중에 블루베리, 망고, 패션프루트 등과 같은 작물도 포함됩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총체벌레가 왜 생기나, 발생 초기에 총체벌레 보는 요령, 또 친환경 약제나 화학 농약 약제를 살포하는 요령, 또 물리적 방제 요령, 온실 환경 관리 요령, 또 온실 옆에 마늘, 양파, 파 재배와 연관성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서 총체벌레가 왜 생기나를 먼저 보기 전에 이놈들이 어떻게 살까요? 고온 환경의 시설 작물에서는 총체벌레가 연간 10수세대를 반복하면서 번식합니다. 이것은 재배하는 작물 환경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고요. 겨울철에 난방을 하는 온실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9월에 시작하는 작물 시점부터 보겠습니다. 작물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나 예를 들면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등 9월에 시작하는 모든 작물들은 총체벌레가 이미 온실에 유입되어 서서히 번식합니다. 농가들이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400평이나 되는 온실에 1mm짜리 총체벌레가 몇 마리 있을 경우 발견하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죠. 그래서 안심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9월부터 번식을 시작한 총체벌레는 온실 온도가 한겨울에도 대낮에 27도를 유지할 경우 약 3주에 한 세대를 돌아가게 됩니다. 서서히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 변화가 심해 1세대가 돌아가는 것이 더 더뎌집니다. 시간이 지나 12월 또는 1월이 돼도 농가 입장에서는 잘 못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초봄이 되는 3월 초순이 되면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실 온도도 상승하죠. 총체벌레들의 생활사도 짧아지게 되고요. 4월 초순이 되면 약 10일에 한 번씩 생활사를 돌게 됩니다. 5월과 6월은 말할 것도 없겠죠. 보통 농가들은 4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총체가 심하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역계산을 하면 늦 겨울부터 서서히 번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9월부터 11월 초순까지 이 구간의 총체벌레를 최소화 또는 제로 관점을 갖고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9월에 시작하는 작기에 대해 온실 내부에 발생하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겨울 작기를 하지 않고 2, 3월에 시작하는 작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봄 작기 시작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작기 11월경 농사가 끝나면 보통 작물만 걷어내거나 방치하고 있다가 2월경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총체벌레들은 온실에서 겨울나기를 하게 되는데
얼음벌레 또는 번데기 단계로 토양의 틈바구니 등에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농사는 하지 않더라도 온실 아니기 때문에 잡초들은 잘 자라고 있고요. 총체벌레들은 이런 살아있는 잡초에서 생활사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4월 중순 이전까지는 작기 초반부이면서 총체벌레 발생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4월 하순쯤 되면 어디선가 총체벌레 발생이 시작되죠. 도대체 이놈들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측창으로부터 유입된 총체들이며 측창 옆에 있는 잡초가 주범입니다. 자, 이때부터 11월까지 총체벌레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어디 총체뿐이겠습니까? 진딧물, 온실가루이, 담배가루이, 응애, 나방류 등과 같은 해충들과 씨름하려니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런 해충들은 추후 유튜브에서 다시 다룰 겁니다. 4월 중순 또는 하순부터는 겨울 잡기든 봄 잡기든 총체벌레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시기이며 고온으로 생활사가 짧아져 매우 빠른 번식을 합니다. 즉 작물 모습에서는 피해가 눈으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시기죠. 발생 초기에 총체벌레를 보는 요령입니다. 모든 벌레들은 내 눈으로 확인한 후에 방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체벌레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확인도 안 하고 떼대서 약치는 경우가 많아요. 총체벌레 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니 설명 잘 듣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선 총체벌레 크기를 언급하겠습니다. 다 자란 얼음벌레는 크고 작은 것이 있으나 보통 0.8mm에서 1.5mm 정도 됩니다. 얼음벌레가 이렇게 작으니 애벌레는 0.2에서 0.8mm 정도 되겠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음벌레나 애벌레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복잡한 작물체 속에서 볼 수가 없겠죠. 대부분 고추농가들은 꽃에서 총체벌레를 본다고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하는데 잘못된 방법입니다. 천적 사용하는 기준에서 보면 이미 중발생 정도로 보면 됩니다. 고추작물에서 꽃이 있기 이전에는 새순과 잎에서 번식을 합니다. 꽃이 번식 장소가 아니죠. 꽃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얼음벌레가 되어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꽃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온실에 총체벌레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수시로 2-3일 간격으로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사일도 바빠 죽겠는데 총체벌레를 무슨 수로 수시로 봅니까? 이렇게 반문들 합니다. 그래도 봐야 합니다. 특별히 시간 내서 보라는 것은 아니고요. 온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기 때문에 이때 의심 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겨순 따내기 작업이나 또는 수확 중에 잠깐씩 볼 수가 있겠죠. 총체벌레를 쉽게 보는 청진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A4 복사 용지를 코팅한 것을 이용합니다. 총체벌레는 날개 발달이 미흡하여 순간 날기 어렵고 적이 나타났을 때 재빨리 피하기 위해 꼬리 부분에 스프링같이 도약기가 발달해 있습니다. 즉 순간적 위협을 주면 톡 튀는 습성이 있죠. 이 특성을 이용하여 흰색의 코팅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코팅지를 작물 밑에 대고 작물을 툭 하고 치면 코팅지 위로 떨어지는데 흰색이다 보니 0.3mm 크기 정도가 떨어져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체벌레를 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죠. 이렇게 할 때 응애도 볼 수 있습니다. 200평 한 동에 이거 한 장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 장만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평생 안 보게 됩니다. 만일 코팅지를 온실 입구에 걸어 놓았고 여러분은 입구로부터 90m 지점에 일하고 있다가 생각나서 총체벌레 생겼는지 봐야지 하고 90m 와서 다시 90m를 걸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귀찮아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팅지는 200평 한 동에 약 5장 이상씩 중간중간에 걸어 놓으면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총체벌레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4 용지 코팅에서 사용하는 것은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